지금 촛불에 비친 미정 씨를 보고 있으니 참을 자신이 없네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부드럽게 그가 내 입술에 입 맞추었습니다. 더는 서로를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손길은 서로의 옷자락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전이 든 집 안에서 그와 나 단둘뿐이었죠. 이진국 씨의 손가락이 내 뺨을 스치듯 지나가자 오랜 동안 잊고 살았던 심장의 떨림이 돌아왔습니다. 미정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선명하게 빛났어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내 손으로 덮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바닥이 내 손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반평생 전선과 전기를 다루며 살아온 65세 전기 기술자의 손길이 이렇게 다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은 그에게 모든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상체를 감싸 앉아 몸이 저절로 굳어졌어요. 지난 2년간 혼자였던 시간, 누구에게도 내 몸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늘어진 살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던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정 씨, 내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급함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벽식의 소리와 빗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두 개의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는 밤.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체온이 뒤엉키며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어요. 이진국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사랑의 무게를 오늘 밤 처음으로 느껴보았어요. 우리 둘 다 서툴렀지만 그 서툰 사랑이 더욱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나 아직 사랑받을 수 있었구나.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윤미정입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오다 그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평범했던 나날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완전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병원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30년 세월이 끝났습니다. 엄마, 서울로 오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큰딸 수연이가 자주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딸 민지도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은 대학 졸업 후 각자의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딸들은 자기 가정이 있는데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는 게 몸의 습관이 되었네요. 창문 너머로 비치는 군산의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 침대의 반쪽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입니다. 작은 밥상에 반찬 2가지와 국 한 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하기만 합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곤 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건물주 되는 날이 올 거야.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만의 건물 하나 마련하자. 비가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을 건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중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석과의 약속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건물주가 되자는 약속. 지금은 남편도 없지만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으로 작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뭔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푸른 하늘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시던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종소리가 울리고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미정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님, 저 작은 건물 하나 알아보려고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노후 주택 같은 거요. 김 사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몇 가지 물건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2층짜리 노후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기본 골조는 튼튼한 집이었죠. 이 집은 어떨까요? 25년 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나중에 새도 잘 나올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리모델링이라는 거대한 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문의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고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김 사장님이 소개해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했죠. 군산의 조용한 동네에서 홀로 지내는 63세 전업주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거울 속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후 주택 리모델링이 단순히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이진국 씨는 전기 설비 담당이었어요. 저와 2살 차이인 65살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첫인상이었어요. 이진국입니다. 전기 설비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그는 곧바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투박한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그런 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진국 씨가 젊은 작업자들과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업자들이 배선을 대충한 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진국 씨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범을 보이며 꼼꼼하게 배선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국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불량한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원칙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 잘하는 기술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성실함 뒤에 있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세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진국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안전이 결정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투박함 속에 진심 어린 배려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진국 씨의 꼼꼼함은 전기 설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작업자들의 일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고쳐주었어요. 덕분에 초반에는 그에게 불만을 품었던 다른 작업자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이진국 씨의 장인 정신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틈이나 기울어진 선마저도 그의 눈에는 즉시 들어왔습니다. 반평생을 전기 설비 일에 매진해온 베테랑의 눈썰미였지요. 진국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물었습니다. 도시락은 제가 준비한 것이었어요. 매일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업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25살 때부터입니다. 군 제대 후에 전기 기술을 배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가치를 바라는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진국 씨는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손수 빗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더운 날씨에도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존경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작업 중 손을 다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붕대도 없이 일하고 있는 그를 보고 황급히 구급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다치셨네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바르는데 거친 손바닥에 주름진 손가락이 묘하게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고 이진국 씨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매일 보는 이진국 씨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이던 첫인상과 달리 이제는 그의 묵묵함이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이진국 씨의 존재는 이미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가 돌아간 후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63살에 찾아온 이런 감정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진국 씨는 말수가 적고 투박했지만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기 배선, 정리와 점검만 남아 있었어요. 이진국 씨는 늘 그랬듯이 다른 작업자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군산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온종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낮인데도 창문 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마당 전체가 무릉덩이로 변해갔어요. 작업자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이진국 씨는 마지막 전등 설치를 고집했습니다. 거실에서 양쪽 방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정리하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뜨끈한 어묵탕이 생각나곤 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번쩍하는 빛과 함께 퍽 소리가 났고 집 안의 모든 전기가 나갔어요. 깜깜해진 거실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나, 정전이네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진국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아마 변압기가 과부하됐을 겁니다. 곧 복구될 텐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부엌으로 비춰졌고 이진국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공사 중 정전이 되어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죠? 창문 밖을 보니 동네 전체가 정전된 것 같네요. 창밖을 바라보니 정말 온 동네가 깜깜했어요. 빗소리만 더욱 거세게 들렸습니다. 이런 날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쓸쓸해졌어요. 진국 씨,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묵탕 끓여놨어요. 소주도 한 병 있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 말하고 나니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진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도구 가방에서 양초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양초의 불빛이 어두운 집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이진국 씨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어묵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소주잔에는 맑은 술이 담겼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건배하시죠. 미정 씨,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촛불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진국 씨의 얼굴도 점점 붉어졌어요. 평소 말이 없던 그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기기술자로 시작해 큰 회사에서 일했던 이야기. 정년 퇴직 후에도 손에 익은 일을 놓지 못해 계속하게 된 이야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소주 2잔, 3잔이 들어가자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추억, 혼자 남겨진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어쩌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먼저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묵탕의 따뜻한 국물과 소주의 온기가 어우러져 차가운 비 오는 날의 정전도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촛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이진국 씨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깊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진국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진국 씨의 눈에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감정이 익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제 입술에 그의 입술이 닿았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심장의 떨림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부끄러움보다는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촛불빛 아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것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첫 키스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진국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지 몸서리 쳐질 정도였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 같은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대답에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촛불 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두 번째 키스는 좀 더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이 나이에도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내 방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제 말에 이진국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양초를 들어 제 앞에서 길을 밝혔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더욱 강해진 빗소리가 들렸어요. 양초를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그가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고 진중했어요. 마치 평생의 책임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둘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부끄러움도 잠시,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주름진 피부와 늘어진 살, 청춘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여전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어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었습니다. 65세의 남자지만 평생 전기 공사를 하며 다져진 단단한 몸이었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손을 대자 그의 심장이 제 손바닥 아래서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을 때 촛불 빛이 우리의 벗은 몸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세월의 흔적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진국 씨가 제 위로 몸을 기울이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으신가요? 그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 그의 숨결, 그의 체온,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타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감정과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오르막을 향해 나아갔어요.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젊은 날의 급한 불꽃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했어요. 절정의 순간 온몸을 감싸는 쾌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충만함의 순간이었어요. 이진국 씨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말없이 제 이마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춤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은 채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진국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 지난 2년간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여전히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있구나.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살아있게 해줘서. 잠에 빠져드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미소 지었어요. 손가락으로 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밝게 비추었어요. 정전은 해제되었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진국 씨의 품에서 눈을 뜨며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그리고 인생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진국 씨는 여전히 제 일상 속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전등이 깜빡인다거나 수도꼭지가 샌다는 핑계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변명도 필요 없어졌어요. 일요일 아침 이진국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새로 생긴 카페 가보실래요? 커피가 맛있다고 하네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신청을 받은 소녀처럼요. 핸드폰을 쥐고 몇 번이나 답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혹은 너무 시큰둥해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네, 좋아요. 11시에 만날까요? 군산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이진국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좋아하는 음식, 가본 여행지.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귀중하게 느껴졌어요. 말수가 적던 그가 제 앞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미정 씨는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꽃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저 명절이나 기념일에 받는 형식적인 선물이었을 뿐. 글쎄요. 진달래가 좋아요. 봄에 산에 피는 그 화사한 분홍빛이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날 집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빛 진달래 화분이었어요. 카드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이진국 씨는 좋은 생선을 고르는 눈썰미가 뛰어났습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 탓인지 신선한 해산물을 골라내는 실력이 대단했어요. 이 조기는 아직 신선해요. 눈이 맑고 아가미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는 일상적인 순간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장바구니를 든 그의 모습이 든든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이진국 씨는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익힌 실력이라고 했지만 제 요리에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미정 씨의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나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머니의 맛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큰 칭찬이니까요. 우리는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들기 전 항상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단순한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같은 메시지에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이진국 씨가 보내는 서툰 이모티콘들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군산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따라 달리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이진국 씨는 운전할 때도 늘 그랬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는 서해를 바라보며 이진국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중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진국 씨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녁에 뵐게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에도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만남이 없는 날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집 열쇠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공간에 상대방의 물건들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진국 씨의 면도기가 제 화장대에, 제 슬리퍼가 그의 현관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이 융합되어 갔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늦은 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물들여 갔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국 씨와의 만남이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그와 함께 군산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손을 잡고 걸어가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라 얼굴을 아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칠 때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반찬 가게 앞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정이 아니야. 저기 저 남자는 누구지? 이전에 공사하던 전기공 아냐? 아직도 만나나 보네. 눈길을 피하며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귀에 들어오는 소리들은 막을 수 없었어요. 진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장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 이웃인 김 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진국 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김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미정아, 그 남자는 누구니? 혹시 새로 만난 사람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게다가 나보다 어린 남자라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국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30년 단골인 미자 씨는 제 친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미자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사람들이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더라. 미자 씨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머리를 감기는 내내 시장에서 퍼진 소문들을 전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 남자와 놀아나는 여자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야. 근데 그 남자 정말 믿을만해? 혹시 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미자 씨의 걱정 어린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그날 저녁 진국 씨가 전화했을 때 평소보다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금방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감정이 복잡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소문,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난 불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제가 남편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진국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정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군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저에게 주변의 시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예전 동네 반상회장이었던 박 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나가면서 그녀가
다른 주부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요즘 남편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랑 산다더라. 뭐 되게 가난한 남자라던데. 돈 때문에 꼬시는 거 아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국 씨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속되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진국 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밤이 되자 진국 씨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연락이 안 되셨어요? 진국 씨, 우리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따갑네요. 내 말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미정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내가 정말 행복을 포기할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가?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국 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는 서로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진국 씨의 문자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변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행복이라고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국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진국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집 주민에게 물어보니 며칠째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나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에 서운해서 그냥 떠나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서랍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집안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예물시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선물했던 금시계로 평소에는 작은 보석함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뒤지며 시계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귀중품들은 제자리에 있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진국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국 씨가 시계를 가져갔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그리고 귀중한 시계의 실종.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진국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났어요. 혹시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미자 씨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정말 믿을 만해? 혹시 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닐까?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었는데 또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진국 씨의 집으로 갔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를 아는 동료도 없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죄송한데 그분 주소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할 때만 만났거든요. 동료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진국 씨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의 고향이 전라남도 어딘가라는 것, 혼자 산다는 것, 전기 기술자로 일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진국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진심 어린 눈빛과 미소가 거짓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계는 분명히 사라졌고 진국 씨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을 믿었는데 그것이 사기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모든 일을 설명하자 최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상했어.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경고했던 말들이 모두 맞았던 걸까요? 내가 너무 쉽게 남자를 믿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진국 씨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멈춰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니 여전히 진국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나이 들어 겪는 이런 배신감은 젊었을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군산경찰서 앞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는 마음으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쳐다보았지만 그런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진국 씨를 신고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추억과 감정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계는 분명히 사라졌고 그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 입구 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어요. 무심코 꺼내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진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지치고 쉰 목소리였어요. 배경에서는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간간이 들리는 울음소리. 진국 씨, 지금 어디세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안도, 의심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진국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진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 모든 의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전화기를 집에 두고 급히 나오는 바람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여기는 시골이라 공중전화도 찾기 힘들고 지금은 친척 집 전화를 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 입구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진국 씨가 사기꾼이라고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했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하는데.
진국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참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외아들이라 늘 걱정하셨어요. 미정 씨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의 아픔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도 모두 느껴졌어요. 장례는 언제인가요? 제가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장례는 내일 모레 끝나요. 끝나면 바로 올라갈게요. 통화를 마치고 경찰서 입구에서 멀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진국 씨를 의심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의 슬픔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러 작은 제수물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국 씨의 어머니를 위해 간단히 차례상을 차렸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진국 씨 어머님, 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편안히 가세요. 작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계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옷장을 뒤지며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국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할게요. 진국 씨, 힘내세요. 돌아오시면 제가 곁에서 위로해 드릴게요. 다음 날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미자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너무 의심했나 보다. 하지만 미정아, 너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야. 미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더 믿기로 했어요. 그래도 시계는 어디 갔을까? 혹시 누가 들어온 거 아냐? 미자 씨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어딘가에 잘못 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밤이 되자 진국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모레쯤 돌아갈 것 같아요. 미정 씨,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제대로 위로도 못 해드리고.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어쩌면 진국 씨의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고인의 시계를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밤이었습니다. 진국 씨가 고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어 집 안대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돌아오는 그에게 깨끗한 공간이라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내내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겨울옷을 보관할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옷장 위쪽 선반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져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래된 여행 안내 책자, 반바지, 선글라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손을 뻗어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바로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예물시계였습니다. 금색 시계가 햇빛에 반짝이며 제게 묻는 듯 했어요. 왜 나를 잊었니? 왜 진국 씨를 의심했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있었을 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이 가방에 넣어둔 일이 희미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꼭 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진국 씨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서 앞까지 갔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진국 씨한테. 너무 미안해. 시계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성실함과 진심을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진국 씨가 사기꾼이라고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랍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63살 여인이 눈물로 얼룩진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사랑을 이렇게 쉽게 의심하다니.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오랜 세월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제 마음속 불안을 더 키웠던 거죠.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서 자란 의심의 씨앗이 진국 씨를 향한 의심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시계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의심이 시작되면 사랑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진국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를 의심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직접 만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돌아온다는 진국 씨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시계를 깨끗이 닦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진국 씨에게 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심을 담아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숨김없이 쓰고 또 쓰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진국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를 잃고 돌아오는 그에게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국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온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국 씨, 정말 미안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시계에 대해, 그를 의심했던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창고에서 시계를 찾았을 때의 부끄러움, 그리고 쉽게 흔들렸던 제 마음까지도요. 다음 날 아침 도어벨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국 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크지 않은 종이봉투와 연보라빛 수국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그는 말없이 꽃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국꽃말이 진심이라는 걸 언젠가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꽃을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정 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짝을 찾았다면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제 미정 씨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연락 못 드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국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일, 진국 씨를 의심했던 일, 그리고 어제 시계를 찾았을 때의 부끄러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국 씨, 저 정말 죄송해요. 간신히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 앞으로는 어떤 오해가 생기더라도 함께 풀어나가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미정 씨 전화 받고 바로 오고 싶었는데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진국 씨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잃어버린 시계 이야기를 하려다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국 씨, 사실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 그를 의심했던 마음, 경찰서까지 갔던 일, 그리고 어제 여행 가방에서 시계를 발견한 순간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야기를 마쳤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진국 씨를 그렇게 의심하다니.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미정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갑자기 연락 끊긴 것도 제 잘못이니까요. 그의 너그러운 이해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이해하면 돼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진국 씨는 어머니의 장례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고향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일.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위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진국 씨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제 말에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께 미정 씨 사진 보여드렸어요. 장례식 준비하면서 지갑에서 우리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더니 친척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했다니. 수국꽃 향기가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 향기처럼 따스한 마음이 제 안에 번져갔습니다. 진국 씨, 이제 서로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대화하기로요. 내 제안에 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 같았습니다. 수국꽃을 화병에 꽂으며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만나 위로가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입니다. 진국 씨와의 관계가 회복된 지 한 달 후,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기분 전환도 될 것 같고. 그의 제안에 살짝 놀랐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63세의 나이에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맞이한 제주의 바람은 육지와는 달리 짭조름한 바다 향이 섞여 있었어요. 진국 씨는 제 캐리어를 챙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제주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마치 20살 소녀처럼 기분이 들떴습니다. 진국 씨도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제주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서 창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진국 씨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 보러 가실래요? 해질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맞잡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계절,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변 끝에 있는 작은 바위 위에 앉았어요. 서쪽 하늘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반사된 햇빛이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진국 씨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잔잔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요. 공사 현장에서 만난 전기 기술자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이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나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각자의 상처.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진국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삶에 대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그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아내가 떠난 후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게 제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해가 점점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짙어지며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과거와 현재, 슬픔과 행복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생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깊은 외로움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뿐. 윤미정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진국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주의 밤하늘은 도시와 달리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은하수가 띠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별들처럼 우리 모두 외롭게 빛나고 있었네요. 진국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의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바닷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말하고 듣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에 감탄하며 마음 깊숙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주 곳곳을 여행했어요.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특히 한라산 중턱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다시 그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해 질 무렵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진국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미정 씨,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 짧은 시간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촛불 아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번 여행에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진국 씨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된 것 같았지만 평소 과묵한 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해변으로 나왔어요. 달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어 놓았고 파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손을 맞잡고 모래사장을 거닐던 중 진국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미정 씨에게 드릴 게 있어요. 그가 내민 것은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들어오는 크기의 정교한 나무 상자였어요. 자세히 보니 전기회로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전기 일만 하다 보니 목공은 서툴지만 손으로 직접 만든 상자라니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어 자세히 보니 나무 표면에 정교한 회로 패턴이 새겨져 있었어요. 손으로 만든 티가 날 법도 한데 진국 씨의 꼼꼼한 성격 그대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은반지였습니다. 반지에는 작은 전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미정 씨, 진국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내 눈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전기처럼 따뜻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이제는 미정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3살의 나이에 다시 받은 청혼이라니.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감정,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전기처럼 따뜻하게 밝히고 싶다. 참 진국 씨다운 표현이네요. 웃음 섞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도 미소 지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거친 손길이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전기밖에 없어서 좀 어색한가요? 그의 솔직한 말에 더 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를 꼭 안았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우리는 모래사장을 떠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걸으며 나누는 손길에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조명 하나 없는 해변의 어둠 속에서 진국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우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정전이 있었던 그 첫날 밤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땐 어색함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신뢰와 깊은 애정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국 씨는 조심스럽게 제 볼을 쓰다듬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어느새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고 저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저릿하게 뛰었습니다. 나이든 몸에 남은 세월의 흔적조차 그의 시선 아래에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평생 전기 작업을 해온 사람답게 단단한 어깨와 팔이 눈에 들어왔고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자 두근거리는 심장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서로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손길이 오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나이든 몸으로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국 씨의 품에 안기자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목덜미에 살짝 입을 맞추었을 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이 제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숨결, 체온, 그리고 말없이 이어지는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진국 씨는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몸이 천천히 하나가 되어가는 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충만감이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호흡과 감정에 맞추며 마치 음악의 박자를 맞추듯 천천히 리듬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따뜻함에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의 밤바다 소리가 창문 너머로 잔잔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는 조금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감정을 천천히 나누며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온몸을 감싸는 전율의 숨을 멈출 듯 했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국 씨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말없이 제 머리칼을 쓰다듬었고 그 손길 하나에도 말로 다 하지 못할 위로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밤을 온전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미정 씨.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진국 씨.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 껴안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60이 넘는 나이에 다시 찾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순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은 교감과 이해가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쓰다듬고 키스하며 오랜 시간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서로를 찾고 안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당신 품에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있으며 속삭였습니다. 진국 씨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체온이 내 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차가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었어요. 진국 씨의 품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 사랑. 그의 인사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이 있는 아침.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으니까요. 군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결심했던 그날, 공사 현장에서 만난 무뚝뚝한 전기 기술자가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늘도 진국 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지 속 작은 전구 모양 장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의 말처럼 앞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전기처럼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 남은 인생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 윤미정의 63세에 만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실린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